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11월 10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오쌤이랑 같이 공부하시고 시험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기분 좋게 시험 보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아, 다 나왔다 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쌤, 무슨 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영역에서 듣기, 지금까지 듣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듣기 1부분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듣기 제3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게 중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 듣기 제2부분은 항상 조금 쉽거든요.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고 1부분과 3부분이 제일 어려울 텐데 이번에는 1부분, 3부분도 역시 보기를 보고 들었다면 바로바로 답을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독해는요. 지금 2018년 딱 들어와서 왜 그렇게 단어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해 제1부분은 너무 쉬웠어요. 심지어 어떤 단어까지 나왔냐면 여러분 어머니, 무친까지 이번 달 시험에 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쉬워서 하라고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해 제2분 중중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웃으면서 보고 나왔다고 했던 이유는 쓰기 1부분과 2부분에서 100% 정말 기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 스터디 자료 전부 다 기출 문제 푸시잖아요. 거의 200문제 정도 풀어보시는데 그 문제에서 똑같이 너무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바로바로 문제를 어순배열하거나 작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이라고 책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듣기 영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선생님 지금 여기에 딱 2018년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출제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이름절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지난달에도 선생님이 강조해드렸고 2018년에서 제일 많이 강조해드렸던 이름절 동사가 이번 달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남은 시험 2018년에서 11월 25일 추가 시험 한 번 있습니다. IBT. 그 다음에 정규 시험이 12월 2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2번 남았는데 이름절 동사는 안 외우고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름절 동사는 다 외우셔야지만 듣기에도 독해에도 쓰기에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어디 가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우체국에 가서 물건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지동시 이런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바꿀 예정이에요. 라고 해서 호환,电脑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좀 들어주세요. 여행용 가방 좀 들어주세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抬行李 이렇게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 달 시험에 듣기 시험에 특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전형적인 듣기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사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사 위주로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주인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말이 고스란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아주 책임감이 있습니다. 很负责 이런 제시어. 그래서 바로 일치함을 알 수 있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기 걸렸어요? 기침을 왜 계속해요? 그러게 하니까 아니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요. 혹은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사 맞았어요?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이 여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몸이 아픕니다. 生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1월, 12월에는요. 분명히 기침하다,咳嗽, 감기에 걸리다, 감마, 병에 걸리다, 生病 여기에 관련된 제시어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睡着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결과 보러서 잠들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시작, 睡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등의 전형적인 문제인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웠던 이유는 보기에 선생님 항상 듣기 들어가기 전에 보기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기에 정답이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딱 들으면 바로 들리니까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접근 좀 할게요. 무조건 여러분 100%의 어휘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가 30%예요.
명사가 30%예요. 동사하고 명사를 외워주셔야지만 60% 이상의 어휘를 외우고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 시험이나 HSK 4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께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달 혹시 총평 강의 확인하셨습니까? 지난달 총평 강의에 이런 동사 나온다고 너무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나왔잖아요. 들다, 달. 정리하다 여러분 이거. 이번 쓰기 제2부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총평 강의를 강조해드린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다음 달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쓰기 제2부분에서는요. 한 여자가 캐리어, 자기의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리, 이런 거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와, 머리 잘랐네? 리파이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머리 참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이런 제시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适合短发 이런 것들도 응용해 주셔야 되겠죠. 어디에 어울리다? 适合 4급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适合 여기까지 지난달에 나왔던 것들 쌤 정리해드렸고요. 지금 선생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붙이다, 이름절 동사 지, 교체하다, 바꾸다, 호환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긴 사람이 뭐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공연을 보여주거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진 사람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어휘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4급 어휘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겠고 해커스 듣기 영역에도 나온 제시어입니다. 지다, 수, 이기다, 잉. 자, 쌤이 왜 강조해드립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 달에 어느 영역에 독해나 쓰기 영역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을 총평을 통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다, 수, 이기다, 잉까지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임을 지다, 负责, 일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신청하다, 申请. 이 일을 신청하는 사람이 작습니다. 왜? 요구 조건이 너무나 엄격해서. 하지만 당신은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일치.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하다, 申请 이런 4급 어휘도 암기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택하다, 选择입니다. 경제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1학년 때 법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법학과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했겠죠.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하는 문제들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동사 위주로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위주의 어휘들은 많이 암기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 시험 보시기 전에 선생님의 총평 강의를 통해서 어떤 동사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달에 어떤 어휘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가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0% 이상의 어휘에 차지하는 동사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 또한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뭐가 있을까요? 명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휘는 알고 가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독해와 쓰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정리해드렸어요. 자, 너 동전 현금 가지고 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현금 안 가지고 왔지. 요즘에 다 휴대폰 결제하잖아. 뭐 사려고? 생수 좀 사려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달에 이미 휴대폰 결제는 듣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휴대폰 결제 手机付款이 나왔습니다. 자, 뭐 사려고 했다고 여러분? 생수 읽어보세요. 矿泉水. 선생님이 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정리해드렸을까요? 이런 그림들이 다음 달에 쓰기 제2부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렸어요. 자, 지금 3개월 연속 초콜릿, 케이크, 찐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듣기 시험에 또 뭐가 나왔냐면 과일 케이크 없어요? 과일 케이크 다 팔렸어요. 초콜릿 케이크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무엇을 사가지고 갈까요? 뭡니까 여러분? 巧克力蛋糕 이런 것들이 제시어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직업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미 2018년 상반기에 기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자, 记者 다른 직업군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번 듣기 시험에森林公园이 나왔어요.森林公园. 차 타고 30분 정도 가야 된대요. 좀 멀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여자가. 그런데 30분 정도면 괜찮네. 그리고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산림공원이 독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森林公园. 森林公园은 참고로
듣기 제3부분에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명사 제시어입니다. 森林公园였고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나옵니다. 시작. 야리 이 정도는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리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여러분께서 듣지 못했던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생소한 어휘가 또 몇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건 5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온몸이 전부 다 온통 땀이에요. 이랬을 때 중국 사람들 만터다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너 온몸이 전부 다 땀이다. 어떻게 된 일이야? 만터다한.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정리했냐면 여러분 한 이 글자 외우셔야 돼요. 앞에 물 수변이 있으니까 물과 관련된 제시어라는 것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한 다음 달에 한 남자가 땀을 닦고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만터다한. 자, 근데 왜 온몸이 땀이었을까요? 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 있지. 이런 게 듣기 시험에 상황별로 자주 나오는 제시어입니다. 그래서 고장나다 어떤 제시어 외우셔야 될까요, 여러분? 坏了,电梯坏了. 이 여자는 왜 계단을 걸어왔을까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정답으로 점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전체가 땀이야. 만터다한 이런 제시어 응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듣기 제3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자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방법이 틀렸거나 방향이 틀렸다면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화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우리 듣기 제3부분의 단문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坚持는 4급 어휘입니다. 끝까지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따오디 의아하죠, 여러분. 따오디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배우셨어요? 도대체, 지우징이라는 의미로서 부사로 배우셨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뭘로 쓰였다? 명사, 끝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고수해 나가다, 해 나가다, 중국어로 坚持到底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고수해 나갈 거예요. 해 나갈 거예요. 坚持到底 HSK 4급 공부가 어렵지만 끝까지 해 나갈 것입니다. 坚持到底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막 결혼했을 때는 관계가 되게 좋았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의 교육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뭐가 났냐면 부부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일치불일치 불일치. 지금은 별로 좋지 이전만큼 좋지 않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没以前那么好. 우리 많은 수강생들이 뭘 모르냐면 매이라는 용법을 몰라요. 여러분 매이는 뭘까요? 이전만큼이라고 해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또 왜 강조할까요? 2014년에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어순별 문제. 지금 이렇게 듣기에 딱 나왔다는 거는 다음 달에 혹은 2019년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이요, 메이오에 관련된 비교문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전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말하기에서는 요 메이오를 활용한 비교문이 굉장히 활용이 높습니다. 没以前那么好 이전만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제시어들과 문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로를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뭘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될까요? 수로 잡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제시어 보기를 확인하시고 내가 마땅히 어떤 제시어를 들어야 하는지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수로의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듣기는 먼저 보기 지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실 때 쓸데없는 어휘들은 다 버려버리고 누구 잡는 연습, 주어, 수로, 목적 거의 키워드를 잡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듣기는 단지 듣는 연습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읽는 연습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읽는 연습이 되면
독해 제3부분에 우리 단문과 매치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와 독해 제3부분을 연결해서 스크랩 내용들을 마치 독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독해 제3부분에도 점수를 많이 올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어에서 공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수러 잡기를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교적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보통 여러분 동사, 명사,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분사인데 이번에 독해 제1부분의 특징은 부사가 많이 나왔어요. 무려 3문항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사가 나왔는지 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부사도 나왔고 양사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제1부분의 10문항 중에 어휘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죠. 시끌벅적하다, 热闹 형용사 나왔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죠. 어머니, 무친, 한 대, 두 대를 세는 타이, 제일 좋은 건 부사 나왔습니다. 最好. 선생님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해드리는 부사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건 最好. 기본적인 사급 동사죠. 발생하다, 发生도 나왔고요. 역시 기본적인 사급 동사로서 초대하다, 邀请 큰 소리를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印象, 효과, 效果. 자, 선생님이 사급, 부사 이거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드리죠. 从来 뒤에는 항상 부정 형태가 나온다. 여태껏 뭐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从来不, 从来没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올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只好 부사. 부사 몇 문항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3문항까지 나왔다는 거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명사, 형용사만 외우시면 안 되겠고 부사까지도 양사까지도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독해제 이 부분에서는요. 당연히 선생님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강조해드렸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엔 접속사의 호응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항도 안 나왔어요. 그냥 단지 만약에 要是 하지만 但是 그렇지 않으면 否则 하나의 접속사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들만 나왔어요. 자, 이게 안 나왔다면 선생님 접속사의 호응 문제가 안 나왔다면 거의 대다수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 지시대명사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동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 다양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우리 시험장에 가셔서 다양한 문제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외였어요. 접속사에 관련된 호응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좀 풀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해커스 교재에서 진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번 해커스 교재에서 나온 문제들만 지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농담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소와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농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해커스 교재에 연습 문제 있어요.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면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예문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다의 색깔이 다르대요, 여러분. 왜 다르냐면 바다도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바다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달라 보인다라는 이런 것도 우리 해커스 교재의 실전 연습 문제에 있는데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기쁜, 즐거운 사탕이라고 해서 시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배경 지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시탕을 주는데 그것의 의미는 같이 내가 결혼했으니 저와 같이 그러한 즐거움을 함께 공유합시다. 나눕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시탕, 시탕, 시탕 이렇게 관련된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별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나온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듣기 제3부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배경 지식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듣기 제3부분도 쉽게 좀 들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듣기의 단문과 독해 제3부분을 같이 매치하셔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쌤이 눈을 얘기하지만 철저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 배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시간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듣기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은 빨리빨리 뭘 잡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수어를 잡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학우님들께서 저한테 선생님, HSK는 두 가지 시험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종이로 보는 GP 시험이 있고 하나는 컴퓨터로 보는 IBT 시험이 있는데 어느 게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4급 수준의 학생들은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글자 자간이 굉장히 좁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수어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항상 이제 IBT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선생님 같은 사람은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초급자가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급만큼은 1200개 정도의 어휘는 한자로 쓰는 연습들을 평소에 좀 많이 해주셨다가 GP 시험을 보면 GP 시험은 입이 연필뿐만 아니라 형광펜도 들고 와도 되고 빨간 펜도 들고 와도 되고 이런 게서 마킹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킹하는 연습들을 하신다면 훨씬 독해 파트나 듣기 부분에서 IBT보다 점수를 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IBT가 좋냐? 그러면 한자를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IBT 시험을 보지만 4급을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은 보통 우리 학우님들한테 GP 시험을 좀 많이 보십시오. 기본적인 어휘들은 말하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만큼은 외워놓으시면 기본적인 중국어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외워주시되 GP 시험을 좀 많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이러면서 뭘 보는 게 나을까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시험도 응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올바른 주술모. 주어와 목적어가 중요하지 않다면 수로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잡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문장을 보고 수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훈련해 주시고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올바른 수로를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해는 철저한 시간 배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쓰기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선생님 프린트에서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5년 넘게 계속 HSK 4급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처음으로 특수문형이 6문항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은 올해 지금 11월 시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처음. 그만큼 특수문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특수문형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바자구문. 바자구문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고 선생님이 중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문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자구문. 그 다음에 바자구문 나오면 뭐 나올까요? 베이자구문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랑이라는 사역동사 대신에 수준이 조금 높은 실이라는 사역동사를 활용한 겸언문 나왔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강조해드리는 똑같이 비교문 나왔고 주어, 장소 나오고 어느 장소에 불특정의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존연문 나왔고 또 역시 선생님 프린트에서 똑같이 실더 강조문 나왔고 이렇게 6문항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스터디 자료가 너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거기 나와 있는 어휘들을 다 외워보셨다면 연습을 잘 하고 가셨다면 웃으면서 나오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수러물을 포함한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가 4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따 간단하게 풀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쓰기 제2부분 여러분 어휘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절, 동사, 무조건 외우고 가라 그랬거든요. 선생님 이번 11월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녹화하다, 치아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우리 해커스 교재 편지 봉투 나왔습니다. 신펑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상심하다, 상신, 정리하다, 정리, 적극적이다, 지지. 해커스 교재의 그림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의 문제를 대답한다. 이런 모범 답안이 만들어져서 작문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대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이 문형은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10회 이상 나왔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요가 나왔어요. 요 앞에 이 어휘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부사로서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있다. 자, 그 다음에 리 나왔어요. 리 나오면 여러분 그냥 안 봐도 알고 있겠죠. 뭡니까? A는 B로부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의 간격이 떨어져 있다. 선생님하고 너무 많이 공부하고 가셨던 문형이죠. 자, 그러면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거리의 간격 2公里 나왔고 这儿 나왔어요. 그럼 주어 자리에 뭐 넣으실래요? A, 리, B 거리의 간격 넣어주셔야 되니까 这儿, 그 다음에 리, 机场, 그 다음에 대략 떨어져 있다, 大约有, 그 다음에 목적어 수치 수량 2公里. 바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 공부는 딱 저는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이러한 문형. 문형 모르면 어휘만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 못 푸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공항에서 대략 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这里机场大约有2公里. 잊지 마세요. 리는 앞으로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 1부분에 나왔다면 분명히 다음 달에 뭐에도 나올 수 있을까요? 쓰기 제2부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 B 거리 간격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위엔 언어죠. 다 거의 여러분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부족에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할 수 있대요. 장 동사죠. 이야기하다, 강의하다, 우종, 종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누구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사 5종류의 언어.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나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어휘 딱 뻔하죠. 뭘까요, 여러분? 거의 80%는 형용사, 20%는 동사. 근데 형용사가 대다수예요. 그럼 위치는요, 무조건 수로 앞에 들어가서 부사어로 사용이 된다. 자, 한번 수로 잡을게요.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지양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타. 만약에 여러분 이 거의가 떨어져 있다 한들 부사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 조, 개, 형, 더. 그래서 형더 앞에 뭐 들어갔어요? 조동사 들어갔겠죠. 그녀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위엔 관형어 들어가서 몇 종류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 5종류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2018년 기출문제에 이거 넣어드렸거든요.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5종류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他可以流利的讲5种语言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어의 어순에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6대 문장 서문에 관련된 문제가 6문항 나왔는데 거기에 특별히 3개 정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나왔어요. 자, 이 단어 몰라요.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4급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따오가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바가 나왔어요. 여러분 바자 구문은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바 뒤에 명사 나오고 구체적인 동작 나오고 그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 나오고 빠바 나왔어요. 그 다음에 小狗 강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床上 장소 나왔어요. 그럼 구체적인 동사는 뭐밖에 안 된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그랬죠. 손수변이 들어가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5급에서도 어려운 제시어예요. 선생님 다시 적어드릴게요. 쥐입니다. 쥐는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쥐. 구속하다라는 거는 제한하다는 말입니다. 자, 쥐到了 구속했어요. 어디 있으라고 구속했어요, 여러분? 따올라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장소 나와야 되겠죠. 어디에 있으라고? 床上 침대에만 있으라고 제한했대요. 구속했대요. 누가? 그럼 누가요? 주체는 뭡니까? 당연히 아빠가 강아지에게 침대에만 있으라고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내가 문형만 알았어도 내가 이 어휘 모른다 하더라도 아, 손수변이 있는 거니까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오라는 개사구가 수어 뒤에 나왔으니까 동사라는 것을 유추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빠바 강아지를 把小狗 구속했어요. 제한했어요. 去到了床上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따오는 여기서 개사예요. 개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개는 관계가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래서 러의 위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러는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하기에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의 모든 내용들을 반영해 드렸어요. 그래서 알고 문제 푸셔야 돼요. 어법적으로 맞는 문장은 去到床上了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去到床上了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爸爸把小狗去到床上了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다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쌤, 去라는 동사 중요합니까? 쌤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4급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라서 쌤이 한 번 정도는 나오겠지만 두세 번까지는 나올 거라고 쌤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 해석만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강아지를 침대에만 올라갈 수 있도록 침대만 있으라고 지금 구속을 하고 있고 제안했습니다까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爸爸把小狗去到了床上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床上了 들어간다면 러가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간다는 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卫生间的 여러분 卫生间이 뭐예요, 여러분? 위생칸 화장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항에 가시면 卫生间 화장실의 표지판에 卫生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卫生间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바 나오면 뭐도 나온다 그랬어요? 빼도 나온다 그랬죠? 자, 거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고 镜子 차.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주셨던 분들은 쌤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해 드렸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다 쳤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수로 뒤에 들어가서 깨졌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 깨트리다. 다 포러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빼이자 들어갔으니까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행위자가 나와야 되는데 행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빼이자는 유일한 계사인데 어떤 유일한 계사다? 그 뒤에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는 유일한 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갈게요. 당하는 거 뭡니까? 거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행위자 생략됐고 동사 다 그 뒤에 결과 뭐 있습니까, 여러분? 터졌다, 깨졌다, 다 포러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주어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화장실의 거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卫生间的镜子被打破了卫生间的镜子被打破了卫生间的镜子被打破了받자구문과 빼자구문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자료가 얼마나 똑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예문을 외우라고 하냐면 나의 수입이 작년보다 1배 증가했어요. 기억나세요? 我的收入比去年增加了1倍. 만약 이 예문을 외우셨다면 3번 너무 쉽게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오지와는 뭡니까? 몇만. 여기 하오는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몇만. 비去年 비교문 나왔어요. 개사구니까 주어 뒤 술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4급 어휘 수입, 收入 나왔어요. 자, 4급 어휘 증가하다 시작 增加了. 그러면 我的收入比去年增加了1倍. 그럼 정답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바뀐 어휘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의 수입이 他的收入 언제보다 작년보다 개사구 들어갔고 比去年增加了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모든 결과는 어디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2배 수로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선생님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2배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好几万. 그의 수입이 작년보다 몇만 원은 증가되었습니다.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몇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상 증가했는데 그 뒤에 정도 차이, 결과가 나온다. 이게 비교문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해커스 교재 학교 비책 13번에 나오는 그런 예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예문들을 외우게 했는지 여러분께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문들을 기출문제로 좋은 예문으로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他的收入比去年增加了好几万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특수문형이 6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쓰기제 2부분 보도록 할게요. 해커스 교재에서 오셈의 부가 자료에서 무조건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노크를 하고 있어요. 치아오. 자, 그럼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 뭐가 나왔냐면 밖에 누군가가요. 문을 노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친구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죠. 자, 밖에 누군가가 온 것 같아요. 중국어로 들어갑니다. 外面有人在敲门. 이 자이는 正在의 축약형. 正在보다 자이를 더 많이 씁니다. 밖에 누군가가 문을 노크를 하고 있는데요. 外面有人在敲门. 아마도 可能 뒤에는 是 붙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부사라는 거죠. 아마도 可能是 제 친구가 온 것 같아요. 我朋友来了. 이 정도는 말이 되어야지만 장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外面有人在敲门可能是我朋友来了.敲이름제 동사입니다. 이름제 동사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시어 누구 나왔습니까? 적극적이다, 4급 어휘, 지지. 해커스 교재에 고스란히 있는 예문입니다. 모두가 大家都 대답합니다. 호이다. 무엇을 여러분? 문제를. 선생님 지금 뼈대 잡아드렸어요. 주술모.
자, 근데 어떤 문제, 선생님의 문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적극적으로. 그럼 지는 보통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선생님의 문제를 대답합니다. 大家都积极地回答老师的问题. 이렇게 모범 답안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쓰기를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HSK 4급을 공부하실 때 저에게 선생님 어떤 영역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여러분 중국어의 6대 문장 성분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6대 문장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쓰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를 찬찬히 공부하시면서 4급 기본 어휘와 6대 문장의 어순을 싹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필수 어휘가 있어요. 자, 그럼 필수 어휘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독해 제1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독해 제1부분의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공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쓰기 제2부분이랑 같이 공부하세요. 독해 제1부분에 나오는 어휘들은 쓰기 제2부분을 통해서 통문장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드리는 기출문제, 그렇죠? 선생님이 제시해드리는 자료를 활용해서 좋은 문장들을 많이 보고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의 어감을 만들어 주신다면 4급은 너무나 단기간에 쉽게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쉽게라는 말을 감히 하는데 아니 이거 바꿔볼까요? 재미있게 좀 내가 중국어 공부하는데 재미있게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독해 제1부분과 2부분을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제2부분과 3부분과 듣기를 들어가서 다양한 문제를 시간 배분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효과적으로 4급을 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독해에 여러분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이산 끙비 이산 가오가 나왔어요. 어법적으로 따지자면 하나의 산이 다른 하나의 산보다 더 높다. 끙은 당연히 형용사 앞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법적으로 이거는 따지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의 산이 다른 산보다 훨씬 높다.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해 제3부분에 이런 속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속담이 딱 나오면 그것의 의미는 이라고 해서 설명이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산 끙비 이산 가오 여러분 이거 말하기도 많이 써요. 나는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이산 끙비 이산 가오 이러면서 우리 말하기에도 쓸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씩 독해에 관련해서 우리 속담과 격언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도 재밌는 표현으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끙비 이산 가오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감히 HSK 4급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연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해커스 교재와 선생님 자료에서 정말 대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시간을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해커스 교재와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빨리빨리 4급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5급까지 해커스에서 좀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빡세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2번의 시험이 남았는데요. 또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험 보시기 전에 선생님이 총평 강의 꼭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선생님이 또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